우리나라 퍼머컬처의 본산지 맛있는 정원에 이진호 대표님 있는 곳이에요. 한번 계신지 가볼게요. 대표님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맛있는 정원의 이진호 대표님 만나고 셀프알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채소, 허브, 과실수 이런 걸로 정원을 이렇게 만들고 설계하고 뭐 알려주고 뭐 이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정원이죠. 그렇죠. 네. 먹을 수 있는 정원. 네. 아, 정원인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가꾸는 정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대표님이시니까 이것저것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채소, 허브 막 갖다가 막 이것저것 심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태적으로 농약 비료 이런 거 안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이러한 거를 해요. 원래 직업은 뭐였는데 네. 지금 이 일로 바꾸신 건가요? 제 원래 직업은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건축 설계. 예. 건축 설계 하셨죠? 근데 그러다가 네. 지금은 밭 설계를 하고 있죠. 아, 어쨌든 설계네요. 네네. 그러면 직업을 바꾼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B형이어서 길도 한 번 간 길은 안 가고요. 레스토랑에 가서도 한 번 앉은 자리는 또 안 앉아요. 아. 이 자리도 앉아보고 저 자리도 앉아보고 호기심도 많고 막 그래서 직업도 제가 이 직업 저 직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막 해보고 싶었던 거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직업을 많이 바꿔서 지금 정리를 해본다면 네.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설회사를 갔다가 시공, 건설회사 현장에서 막 이거 파이버 쓰고 뭐 그런 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건축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 네. 디자인하는 일을 하다가 그때 IMF를 겪으면서 제가 뭔가 내가 하던 프로젝트도 멈추고 뭐 금융위기고 그래서 이게 공돌이 엔지니어가 저는 엔지니어 굴뚝 산업이 되게 산업의 역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금융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그때 제가 미국 MBA를 좀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미국 MBA. 아, 네.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좀 더 다녔습니다. 그 건설회사 컨설팅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엉뚱하게 또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갔다가 그러다가 그 컨설팅 회사의 매니저가 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그 당시가 또 인터넷 붐이었어요. 그렇죠. 네, IF 이후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벤처 회사를 갔어요. 네, 벤처 회사 가가지고 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꿈무려가지고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밤도 새고 뭐 그러면서 한 2, 3년 거기를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막 제 하고 싶은 뭐 이런 제 경험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쌓다가 제가 이제 심신이 지치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때 다 직업이고 월급이고 뭐 이런 것 다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업관이 아마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 공기업에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업 회사의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제가 20여 년 동안 다녔던 강원랜드를 그 당시에 경력직 사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신규로 리조트를 막 개발하고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뭐 이런 걸 막 지을 때라 저 같은 네. 경력 있는 사람을 되게 이렇게 원했어요. 신규 사업을 하면서 설계도 시공도 알고 그래서 딱이네요. 예, 그래서 좀 네. 일이라는 건 그렇게 뭐 가면 할 일은 많겠다 싶었고 저는 원래 그런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식물을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좀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강원랜드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쭉 시간 보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시에서만 전 태어나가지고 도시에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군대도 도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을 동경하다가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제가 땅을 사고 거기서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제 집 제가 설계하고 제가 짓고 그 다음에 남은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지어서 막 블루베리 심고 뭐 이러면서
회사를 안정적인 공기업을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셨네요. 마음껏 펼쳐보고 뭐 산도 사서 그 옆에 산에다가 호두 농장도 만들고 그러한 거를 제가 강원랜드 다니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대학교 국립대학교 관광학과의 그 관광개발론 강의를 한 2학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던 퍼머컬처라는 거를 실험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된 학생들하고 강원랜드에 있을 때 사내벤처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그 퍼머컬처라는 거를 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했는데 그때 된 거예요. 사내벤처 공모전에 돼서 그럼 잠깐 정리를 하면 네네네. 그 공기업에 예. 여러 가지 아까 직업을 건축 설계 관련한 직업에 네. 도전하시고 여러 경험을 하시다가 강원랜드로 오게 되셨는데 네. 이 강원랜드에서 직장만 다닌 게 아니라 농업도 하고 개인 파일럿들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막 하시다가 네. 예, 하시다가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접하시게 되셨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국립대학 그 강원대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강원도니까. 네. 강원대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만나신 분들과 함께 사내벤처를 어플라이 하셨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그때 학생들하고. 네, 학생들과. 예, 네. 예, 예. 어떤 사내벤처를 어플라이 하신 거예요? 어, 내용은 사내벤처 내용은. 사내벤처 내용은 퍼머컬처라는 게 적게 투입하고 자연의 이치대로 숲을 보면은 숲은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네. 물도 안 주고 뭐 퇴비도 안 주고 그러는데 숲은 울창하고 건강하고 빽빽하게 잘 자라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제 뒷 농장, 호두 농장을 하면서 제가 그 혼자서 그 3만 평의 호두 농장을 제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펌컬처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보고, 이제 농장에서 실천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뜻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네. 이 원리를 갖고 네. 나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나라에 이러한 농장을 원하거나 아니면 정원을 원하거나 뭐 옥상이나 베란다나 이런데 그 가꾸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뭔가 보급하고 이러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사내벤처의 그런 아이템으로 네. 그렇게 응모를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례벤처를 하면서 제가 마음껏 이제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월급을 꼭 하고 받으면서 투자도 받으면서 그래서 실험을 한 1년 반 동안 그거를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2년 차부터는 이러한 교육도 하게 되고 뭐 어린이집의 앞에 마당에다가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정원을 꾸며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니까 네. 회사에서 한번 나가서 해보지 이렇게 원래 네. 사내벤처라는 건 분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회사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한 1년 반 지나고 나서 제가 독립을 했어요. 네. 독립을 해서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아예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 계기가 강원랜드에 일단은 오셔서 네. 개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가 처음에는 재밌기도 하면서 점점 늘려나가기도 하고 네. 버겁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을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지금에 이르렀다. 산업 벤처까지 만들어서 분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퍼머컬처가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퍼머컬처라는 게요, 퍼머넌트 에그리컬처. 퍼머넌트라는 건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머니들 파마머리 하는 그 파마거든요. 네. 그리고 컬처는 에그리컬처는 농업이죠. 네. 지속 가능하다는 농업의 합성어예요. 말은 지속 어렵지만 가능한 사실- 농업?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관행농은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네. 계속 농약 치고 뭐 풀 뽑고 수확하면 또 다시 밭을 갈고 또 씨 뿌리고 농약 치고 풀 뽑고 매년 반복되는데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한 번 하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들이 크고 점점 투입은 적게 되면서 열매는 많아지고 그러는 그러한 농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지금 관행용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농법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저는 그 혼자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네. 그런 걸 찾았죠. 그 자연 농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농사를 짓고 나는 옆에서 도와주는 네. 그런 거를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거, 지금 일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참 맛있는 정원에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것을 키워내는 이 맛있는 정원. 네. 예.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쭉 서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자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도 강낭콩, 초등학교 때도 강낭콩 키워서 이런 걸 이렇게 평소에 그런 삶을 꿈꿔오다가 아, 원래 좋아하셨군요. 네. 그래서 또 이 강원도 산속에 있는 이 회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어떨 때 이 일이 정말 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일을 생각하면 설렐 때, 그쵸.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이 막 그려질 때, 음. 내가 호두를 키워서 호두가 10년이 지나면 내가 회사를 은퇴하고 저 큰 호두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나는 이제 회사 안 나가도 되고 거기서 호두 수확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레고 가슴이 뛰고 미래가 그려질 때, 전 그 일이 이건 내 거야. 내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옛날에 그 많은 직업을 바꿨을 때도 네. 가보면 그 상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원이면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네. 그럼 내가 몇십 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은 그러면 옮기게 돼요. 설레지 않는다. 예, 예. 내 미래 모습이 네. 딱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못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농사하는 일은 너무나 설레고 미래가 그려지고 자꾸만 하고 싶고 그런 일이었다. 네. 특히 농사 지을 때 식물이잖아요. 네. 자연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노력하고 이렇게 돌봐주면 막 자라요. 막 자라면서 커지면서 열매가 막 맺히면서 네. 씨앗이 떨어지고 또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컴퓨터 게임 엄청 좋아했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심시티라든지 막 이렇게 막 짓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가상이잖아요. 네. 그거 끝나면 허무해요. 네. 허무한데 이거는 나무. 막 자라면서 나오면서 막 물건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오.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제가 술 먹고 사람하고 노는 거 하다가 자연하고 노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더 심오하고 더 깊고 더 알면 알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자연은 인간이 다가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되게 매력 있었어요. 이게 이런 속에서 내 미래의 직업을 찾아보자 하면서 제가 온갖 또 산에서 또 농장에서 많은 걸 해봤죠, 시도를.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이따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네네네.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네. 마련을 하셨나요? 제가 그 호두 농장을 할 때는 10년 후에 제가 나한테 돈을 줄 거를 생각하고 현재의 소득이 안 나오는 걸 참았어요. 단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뭔가를 할 때 작은 거부터 소출을 얻으면서 돈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물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상추 뜯고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뜯고 이게 돈인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들. 자급자족? 자급자족. 네. 뭐 이러한 것들. 네. 그래서 어떤 보상, 단기적인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작은 보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일을 누가 나한테 의뢰를 해요.
이런 게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집 앞마당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계해서 드리면은 저 이거 못해요. 와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돈 벌어야지. 처음부터 내가 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 스스로 가슴이 뛰고 미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내 작지만 나 스스로의 작은 보상을 얻으면서 그 일의 가치를 느끼면서 내가 성장을 하면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 뭐야? 관심을 갖게 되고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그거 재밌네?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와서 투어를 하게 되는 거고 나도 해줘 하면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네. 예,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교육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고 내가 또 설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설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더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어지더라. 네, 처음에 제가 교육을 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안 아. 해봤는데 제가 어린이집 앞에 앞마당에다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더니 네. 어느 날 그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오시더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갔더니 네. 그 동네 유치원 원장님 다 모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강의를 이제 강의도 아니고 1시간 정도를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례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런 일로 많이 하게 됐네요. 지금 직업을 전환하시게 된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정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네. 직업을 또는 이렇게 직장을 직업 전환이시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시기도 하셨는데 이 전환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아 진짜요? 네.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혹시 1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만족도는? 저 지금요 네. 9.0 이상이에요. 엄청난데요? 네, 네. 음, 만약 10점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할 게 없잖아요. 음, 9.0 이상이에요. 9.5고 줘도 될 것 같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만족스러우신지 여쭤본다면요? 그동안 제가 그 많은 직장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거를 버릴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그 네. 이전의 경력들이 다 네. 사용되고 네. 있더라. 근데 제가 그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누가 뭐 외부에 의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좋아서 해본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취미라든지 제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탐색, 나의 미래 직업 탐색 차원에서 이것저것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뭐 교육 일도 해보고 제가 뭐 감사, 비서, 뭐 온갖 일을 마케팅도 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경험들이 녹아서 제가 하나의 뭐 직원 한 명밖에 없지만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기까지 제가 30년이 걸렸네요. 제가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에 했으니까는 그 정도 돼가네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러면서 저는 부록이 40대잖아요. 네. 40대도 저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길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50대가 부록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제가 그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혹하는 직업이 없어요. 네. 많이 준다 하면 저거 일 많이 하든지 스트레스가 많든지 그리고 막 좋은 일이다 하면은 또 뭐 다른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귀결된 것 같아요. 이 일을 사실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그렇죠. 일을. 네. 일을 만들어서 제가 일을 하게 돼서 제가 좋아서 모든 걸 만들었는데 뭐 만족도 낮추면 안 되겠죠. 진짜 중년의 나이에는 자기 일을 한 번쯤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펼치는 것 그만큼 멋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다양한 걸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일관된 그런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얘기네요.
네, 자기 일을 자기를 만든다는 거? 네,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열정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 어떤 일을 하다 간에 제가 농부가 돼 산에 올라가서 막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산에서 일하다 내려와도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실패를 해도 지금 오면 그게 다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가 제 일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해서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제가 뭘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신이 나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만족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열정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음. 어떻게 자기 일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좋은 직장이나 직업이 네. 퇴직하고 나서 금방 뚝 떨어지거나 그런 곳에 딱 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자리가 많지도 않죠. 그렇죠. 많지도 않고 언젠가는 그 일도 그만둬야 되고 내가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은 좀 자기 일을 만드는 시대라고 저는 늘 예,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드는 시대다. 예. 멋지네요. 예, 딱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전 요새 젊은이들 중에 워라밸이라는 걸 되게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전 조금 아쉬워요. 요새 젊은이들이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빠지고 뭔가 막 그렇게 그러기에 앞서 이 워라밸부터 찾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정말 빠지면 그게 워라밸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되면은 그렇죠. 그 워라밸을 생각 안 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농사에 빠지셨을 때 네네네. 예,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 내리고 와서 네. 이 나무들이 잘 있나 또 블루베리 하셨을 때도 맞아요. 새벽에 이것들을 다 보고 출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식물들은 아침 일찍 이제 물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10,000개를 제가 키웠어요, 그 블루베리를.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마 못할 거예요. 또는 회사 다니면서 그걸 막 근데 돈을 쫓기보다는 좋아했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에도 지금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하지 하는 걸 이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직업 여러 번 하셨지만 지금 이제 성공하셨고 굉장히 아니고요. 성공은 만족스럽다. 자기 만족. 그렇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1순위. 네. 네. 앞으로 물론 이제 갈 길이 더 창창히 남아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제가 그동안 새로운 일을 워낙 많이 막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했었냐면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을 때 보통 학원을 가서 배우잖아요. 뭔가 배우죠. 네, 새로운 걸 뭔가 하려고 할 때 요리를 네. 하려면 요리 학원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네. 아니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전이잖아요. 네. 네, 실전이니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 그러한 회사를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일들은 제가 작게 그냥 혼자 해요. 그러니까 좀 요만하게 해보고 점점 이렇게 커지게 키워요. 제가 농사도 그렇게 했어요. 농사도 조그맣게 앞에 요만큼 하다가 하우스 짓다가 하우스 지어서 하다가 산을 사서 나무를 베고 거기다 또 농장을 이렇게 작게 해서 점점 이렇게 커나가듯이 이렇게 해보면 그 사이에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게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벌렸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새로운 일들을 벌리는. 아니, 마치 저희가 이제 마치 짠 것 같지만 사실은 짜지 않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용어가 셀프 파일럿인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파일럿을 셀프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작은 것을 해보고 예.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네. 어떻게 하나 해보고 늘려가고 네, 또 거기서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네, 네. 하는 일들을 해야 새로운 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맞- 하는 맞- 방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걸 얻으려고 크게 벌리면은 큰 실망을 하든지 큰 타격을 입든지 아니면 큰 행복을 얻겠지만 작은 거에서 작은 행복 얻고 조금 큰 거에서 중간 행복 얻고 그 중간 행복을 발판 삼아 큰 걸 해서 그러면은 행복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다 행복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 특별히 아까도 이제 전에 사내벤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사내벤처를 하신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은데 그 사내벤처에서 했던 또 셀프 파일럿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아까 전 질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강원랜드라는 안정적인 공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밭을 사갖고서는 요만한 텃밭도 해보다가 온실에서 300평 규모로 뭐 블루베리 농장도 만들다가 3만 평의 그 호두 농장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거를 하면서, 제가 경험과 그다음 책을 보고 했던 것들을 사내벤처로 옮기면서 더 튼튼한 게 생겨버린 거예요. 사내벤처라는 거는 안정된 월급을 주면서 투자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혼자 회사 다니면서 따로 제 시간 쪼개서 제 주머니에 여유 자금을 써가면서 나무도 사고. 그랬던 것들을 네. 이제는 회사가 투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랬으니 제가 그때부터는 날개를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세상 무서울 게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그런 제도라는 걸 참 도움을 받아서 한 1년 반 만에 매출을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잖아요. 저 페이스북은 그거 유튜브는 네. 지금 유튜브 모델이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유튜브 모델로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했었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 퍼머컬처는 이런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뭐 농사를 짓는 것 위주로 시작하셨다고 하면 교육도 하게 되고 네. 컨설팅도 하게 되고 또 맞아요. 설계도 직접 해주게 되고 했던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사업에 붙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 얘기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맨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농업하면은 네. 체험 농장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500평 정도 되는 농장을 이쁘게 꾸며서 거기에 와서 손님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커피나 이런 카페를 하고 이런 생각을 그런 거 했었어요. 많았죠. 아름다운 네, 농장, 네. 먹을 수 있는 농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릴까? 저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강원도 산속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박람회를 나갔어요. 거기는 모델을 그대로 땅을 파갖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박람회를 갔더니 박람회에서 많은 분들이 막 보더니 막 잡지의 사장님이 오시더니 연재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앞마당 이거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설계를 해서 그런 농장을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수요들이 있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면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뭐 제가 원래 건축이니까 제가 했던 건축 설계하던 방식들을 잘 정리해서 이 퍼머컬처적으로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설계 과정도 이렇게 만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정말 셀프 파일럿을 하셨는데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 막 두렵기도 한 것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어떤 게 어려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거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새로운 거를 하니까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참 어려웠고요. 퍼머컬처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운- 지금도 생소하죠, 사실. 생소하죠.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드렸을 때 그 농장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죠. 네. 그 분이
그냥 피상적인 거를 보고 저한테 만들어 좋아하셨던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이건 그 안에 많은 그 생태적인 원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냥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그거 하니까는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거. 식물은 살아있잖아요. 정원이라는 건, 농장이라는 네. 건.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막 농약 치고 비료 넣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저는 막 이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망가져 있을 때, 예,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을 때, 예, 그럴 때 참 좌절도 많이 하고,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뭐, 손이 많이 안 가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요? 이러면서, 예, 그런 데서, 뭐 와서 뭐 AS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정말 어려운 거는 많았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돈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설계비 받고 해주고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은 전혀 그러신 게 아니라 퍼머컬처 죽어가는 식물도 생각했을 거고 네. 이 퍼머컬처의 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이 있더라고요. 네. 이 철학이 계속 이제 좀 유지되면서 이 정원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를 보면은 뭐 철학, 윤리, 원칙 이런 게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퍼머컬처는 자연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나눠라 이런 철학을 윤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깊이 이해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농장을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건물을 딱 지어주면 건물 안 움직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저도 속상한 것도 있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가야 되겠구나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구나 유지 관리나 이분들과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퍼머컬처를 만나고 너무 기뻤고, 예, 너무 기뻤고 이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보리라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원해서 해주기도 하면서 교육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네. 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퍼머컬처 협회도 만드셨다고 네. 적지 않은 인원이더라고요. 네. 제가 교육을 한 7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그 정도 하다 보니까는 교육생들이 네. 뭐 2시간, 3시간까지 합치면 몇천 명이고요. 5천 명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네요. 이 과정이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국제공인 자격증 과정은 72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거를 제가 72시간 정규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해서 거기를 수료하신 분이 600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600분 정도 돼서 그분들 중에 이제 협회를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해서 창단을 이제 작년 가을에 했고 그때 한 80몇 분이 이 강원도 산속까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회원들이 한 120명 가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72시간을 다 들으신 분이고 그리고 전국에 지회를 이렇게 다 있어서 전국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분들끼리 또 열심히들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런 걸 보급하고 자기 본인 농장부터 이렇게 바꿔나가고 그러고 계세요. 엄청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 네, 7년 이렇게 교육하셨는데 전국에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100여 분이 넘게 지금 협회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보람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자연농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외골수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모두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관행농이 제일 지배적이거든요. 농약 비료 제일 많이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들 뭘 좋아하시냐면은 동네에서 잡초 안 뽑고 농약 안 치면은 맨날 손가락질 받는데요. 게으르다 아니면 당신 그 잡초 씨앗이 여기까지 날아온다고 잡초 좀 뽑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다들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모이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들 이야기꽃을 밤새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내 이웃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협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지역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지를 그때 명단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보면은 막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농장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회 만들고 나서는 되게 보람 있어요.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 들려요, 그런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꾸고 있는 농장, 지속 가능한 그런 농장들을 보면은 정말 뿌듯해요. 그러시겠어요. 정말 길을 내셨네요. 네. 네네네. 아니, 살짝 7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지금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혼자 막 연구하고 그런 것까지는 퍼머컬처만 한 10년이고 뭐 농사는 한 15년을 기농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죠. 뭐. 네. 아, 그러면은 퍼머컬처는 10년이고 농사는 한 15년 정도고 재직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강원도에 오신 다음부터 지금 농사를 지신 그럼요. 거잖아요. 예. 강원랜드는 얼마나 제가 2002년 초부터 했으니까는 네. 23년인가요? 아, 23년 정도. 예. 아, 그 중에 반을 퍼머컬처를 하셨고, 네. 3분의 2 정도를 농사를 또 지셨고, 예. 그래서 지금의 전환을 하셨네. 이제는 퍼머컬처 전도사. 그리고 어엿하게 농장을 가지고 있고, 네. 맛있는 정원 대표님, 퍼머컬처 협회 대표이사님. 네, 아, 네.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 예. 협회장. 근데 뭐 저희들은 닉네임 불러요, 그냥. 닉네임이 뭐예요? 저는 오디예요. 오디. 오디. 뽕나무 열매가 열매? 오디잖아요. 네. 이 퍼머컬처에서 이 뽕나무가 되게 중요한 나무거든요. 뽕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아. 크지만 온갖 벌레와 온갖 새들과 땅도 비옥하게 해주고, 왜냐면 이 뽕나무 잎이 네. 콩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아요. 먹을 게 많고 영양가가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에고치 할 때도 뽕나무 잎 따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버릴 게 없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자 해서 뽕이라고 할까 하다가 좀 이름이 조금 그래서 그래서 그 열매 오디.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그 퍼머컬처에 또 그런 정신도 담겨져 있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불려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 오디. 그래서 저는 제가 50대 중반인데 네. 20대들도 저한테 오디 그래요. 그럼 저도 뭐 닉네임 부르고 그러면은 나이 차 이런 것도 없고. 네. 좋네요. 네. 세대가 함께. 예. 음. 그리고 퍼머컬처에서만 쓰는 좀 특이한 그 용품들이 있어요. 아. 틀밭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어떻게 또 그것도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네. 그거를 저한테 팔아달라 해서 그 공구 그런 것도 좀 하게 되고 하여튼 아. 퍼머컬처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다양한 부분 분야에 있어서 네. 어떤 수익 사업적인 기회들이 있어요. 대표님 사업과 관련해서 농사도 지신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은 네. 현재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교육 강의를 전국적으로 좀 다니고요. 개인 농장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개인 농장은 요새는 못 하고요. 네. 저 지자체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공원 먹을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설계해드리고 공원 조성을 하시네요. 예. 그런 퍼머컬처에 관련된 것들 네. 그런 것들 그런 설계 조성하는 그런 거라든지 네. 그리고 퍼머컬처에서만 쓰는 좀 특이한 그 용품들이 있어요. 아. 틀밭이라든지 그런 네. 것도 어떻게 또 그것도 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이 네. 그거를 저한테 팔아달라 해서 그 공구 그런 것도 좀 하게 되고 하여튼 아. 퍼머컬처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부분 분야에 있어서 네. 이런 어떤 수익 사업적인 기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저 혼자는 하기가 너무 벅차가 많아서 네. 협회나 아니면 교육생분들하고 이제 서로들 나눠가면서 각자 재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같이. 네. 이따가 퍼머컬처 관련해서도 좀 따로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네. 지금 수익은 어떻게 생활하시기에 충분하신지, 그리고 이런 이제 돈과 수익과 관련해서 목표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수익은 공기업이 그래도 거기에 좀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곳이어서 네. 거기를 마다하고 제가 나온 거거든요. 마다하고서는 나왔는데 부장이었으니까 그때 뭐 적지 않은 거였는데 제가 그걸 마다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사례벤처 하면서 이제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버는 것 같아요. 더 버는 것 같은데 일은 2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2배는 더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은 뭐 이상 조금 받는데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뭐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제 목표는 이거 호주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 그 창시자분을 제가 작년에 가서 뵙고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 70이 넘으셨죠? 퍼머컬처 예, 창시자. 퍼머컬처 창시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홈글렌 이라는 분 댁을 찾아갔었는데 맨발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주차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는 집 구경부터 해서 농장이니 뭐 이런 걸 다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맨발인가요? 자연에 가까웠게. 한여름인데 맨발로 풀을 밟으면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늙으면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나무를 해다가 요리를 하고 집에 냉장고도 없어요. 찬 공기가 올라오면 찬장에다가 계란하고 직접 우유도 염소에서 짜서 우유도 그걸로 드시고 와 그리고 모든 쓰레기가 없어요. 음식물로 퇴비 만들어서 밭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드시는 거 거의 자급자족률이 90%가 넘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생산한 걸로 요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한국의 홈글렌이라고 불리는 게 제 꿈이에요. 네. 멋있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제가 좀 욕심이 많네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네요. 더 나아간다면 그러한 분들 제 뒤에 땅이 3만 평이에요. 저 혼자 저걸 관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뜻에 맞는 벌써 지금 제 친구도 은퇴하면 여기 와서 같이 살겠다고 땅 띄워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러한 친구들, 젊은이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해서 빌리지를 만들고 싶어요. 퍼머컬처 빌리지. 저도 어떻게 좀 자격이 필요한가요? 제가 사는 모습 보고 그래도 오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 제가 호주를 갔더니 그러한 그 실버타운이에요. 퍼머컬처 빌리지인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지금은 실버타운이 돼 있는데 크리스탈 워터스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러한 좀 영감을 얻었어요. 저런 거를 해야겠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우리도 고령화가 우리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퍼머컬처 정신이 녹아있는 실버타운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퇴들을 하셔도 이분은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아프면 그분한테 하는 거고 이분은 옛날에 뭐 설비를 하셨어. 그러면 집이 고장이 나면 가서 설비를 돌봐주시는 너무 거고. 좋죠. 목수를 했어.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유치원 원장님, 뭐 선생님이었어. 뭐 이런 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그걸 재능 교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같은 목표, 같은 가치관을 갖춘 분들이 모여서 산다면은 정말 너무 좋죠. 제가 꿈꾸는 실버타운입니다. 그 대신 만장일치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모두가 만장일치할 때 들어오고 또 만장일치할 때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룰이 이제 잘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냈다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이 들어와서 같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해요.
자연을 지나면은 커지고 지나면 수확이 많아지고 땅은 살아나고 그러는데 사람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게 망가지거나 이상한 데로 가거나 사람끼리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깨지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재능 교환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왜 내 재능을 돈하고만 교환해야 해?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가 잘하는 것이 같이 하나씩 꺼내놓고 내가 부족한 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교환을 해도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사실은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나한테 넘치는 거 주고 저기 넘치는데 나한테는 없어. 그럼 받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풍족해지죠 모두가. 네네. 네. 아, 그런 빌리지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예. 어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드릴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리지 않고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을 만들겠다. 마켓에서 네. 이걸 팔아갖고서는 매출을 얻겠다. 네. 그러면은 그 농장을 처음부터 크게 만들면은 기계도 사와야 되고 장비도 있어, 뭐 뭔가 땅도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냥 조그맣게 앞마당에다가 실천을 하되 그게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이것도 경제 활동이에요. 네. 예. 그만큼 나의 그 생활비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죠. 작게 내가 먹을 걸 소출을 얻어가면서 해보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는 저는 그러한 그 처음부터 돈을 충분하지 않다고 돈을 쫓지 않고 네.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 네. 수영장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퍼머컬처 안에서 되게 뜨는 직업이에요. 오. 그래서 그 생태 연못이라든 생태 수영장 이렇게 풀과 물고기 일급수에서 자라는 물고기하고 같이 수영하고 그러는 게 요새 미국의 부촌이나 이런데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앞마당에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사각형의 다이빙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자연에 가까운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거든요. 네. 비버리힐스 같은 데 가면 그게 유행이에요 요새. 좋네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 사업을 하겠다. 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하지 않고 제 앞마당에다 그걸 조그맣게 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만들어요. 그 자급자족이잖아요. 네. 내가 먼저 써봐야, 내가 먼저 해봐야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그걸 즐겨요. 예. 그만큼 저는 즐거움을 얻잖아요. 내가 노력한 네. 거에 대해서 재료도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거 활용하고. 네. 그러면 누군가 와서 나도 이런 거 해줘. 그러면은 작은 창업한 거예요. 네. 그거 만들어 드리면서 소득 얻으면 그걸로 내 필요한 장비 사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넓혀 나가면서 사업을 키우고 나 혼자 못하면은 그거 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 대로 네. 예, 일단은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정말 오늘 셀프 파일럿의 네. 교과서 같은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하고 알아봤는데 제가 네.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네. 이야기, 근데 또 그걸 직접 만드신 박사님이 네. 그걸 또 진행해 주시니까 네. 저도 되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 대로 지금 내 생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검증도 받아보고 좀 더 고쳐서 좀 더 크게도 만들어보고 제가 그 예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교육생분들이 숙소가 없더라고요. 예, 숙소에서 숙소 구하는 것도 원거리고 이런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 옆에다가 숙소를 지어요. 예, 숙소를 짓는데 숙소를 지으려면은
건물을 3동을 지어야 돼요. 네. 하나 10평짜리 조그맣죠. 뭐 10평의 농막보다 조금 큰데 네. 그걸 3동을 제가 일단 설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허가 중인데 네. 이 3개를 하려면 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계를 다 해서 인허가 받은 다음에 네. 한 동을 먼저 짓는 거예요. 네. 예. 기초는 다 쳐놓고 한 동을 먼저 지어서 그걸로 나온 수익으로 옆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또 옆에 공사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있는 만큼 먼저 네. 그림은 그려놓고 있는 만큼 벌면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간다. 키워나가는 예. 음.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있어요. 또 그게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이렇게 또 막 인스타든 유튜브 같은데 네. SNS에 올려놓으면 또 사람들이 또 열광하잖아요. 맞아요. 네. 과정. 네, 예. 과정. 2개 생겼어 벌써. 저기 가보자. 요새 또 그런 사업이 있던데요. 음. 쓰러져가는 여관을 사서 아, 예, 쓰러져가는 여관을 사서 1층을 뭐 카페나 뭐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 돈으로 2층부터 객실을 하나씩 2층 만들어가요? 올리고 3층 올리고 4층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렇게 만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퍼머컬처라는 아주 좋은 건강한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육장도 짓고 앞에 정원도 가꾸고 수영장도 만들고 숙소도 짓고 앞에 저런 과수원도 만들고 그걸로 계속 한결같은 톤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퍼머컬처가 하나의 그 철학이기도 하면서 말씀대로 컨텐츠도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여기서 바로 그냥 사업, 신규 비즈니스들이 계속 정말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네. 이거를 라이프 체인징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인생을 바꾸는 기술. 그러니까 삶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밭 만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그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호주를 가봤더니 만화가는 이 퍼머컬처를 공부해서 퍼머컬처의 내용만 만화로 만들어서 사파를 팔아요. 네. 그 계속 인스타로 올리면서 네. 본인의 이 정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올리고 뭐 요가 하는 분들은 이러한 곳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요가를 하고 셰프인 분들은 이러한 거에 맞춰서 건강하게 채소 텃밭을 만들어서 식재료에서? 그걸로 팜투 테이블 농장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한다든지 뭐 치유 농업사분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치유 이런 쪽으로 농장을 활용한다든지 각자가 잘하는 거를 이러한 삶의 기술을 갖고 접목을 해서 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가는 범위가 많습니다.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집도 이런 교육장도 짓고 여기에 맞게끔 네. 제가 하는 데 있어서 건축가들이 꽤 많이 오세요. 제 교육생분들 중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평생을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숲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베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집을 짓고 파괴하는 일만 해왔다는 일을 하시면서 소모적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적인 소재로 그런 속에 사는 사람의 삶까지 같이 자연과 동화돼서 이렇게 지속가능 있게 살게끔 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서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도 뭐 퍼머컬처를 접목할 수 있고.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슴이 설레고 있는데 그럼 저도 이거 좋아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면 좋겠다라까지 그려주세요? 그림도 있고요. 네. 제가 교육도 있고 저는 이제 빌리지 꿈꾸고요. 그리고 아까 장난이 아니고 그런 시니어 타운 같은 거 만들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재능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것을 실현시키고 싶어요. 구현하고 싶거든요. 네. 그려져요, 저. 네. 선생님의 제가 그 하는- 앞에 그 모습이 좀 그려져요. 네네네. 저는 누구의 재능도 다 그 빌리지를 위해서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약간 지휘자 같으신데요? 네, 이분은 이런 심성을 갖고 계시고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네. 이런 마을에서 이런 네. 역할을 하고 이런 분들과 같이 네. 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제2의 인생 설계하시는 게
그 전문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음. 제가 이렇게 3만 평의 농사를 직접 다 지을 수 있는 음. 능력은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죠. 네. 네. 자기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를 결국 펼쳐 보이고 그것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사람들도 인정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같이 모여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대표님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자기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를 결국 펼쳐 보이고 그것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는 일을 하는 거고. 예, 저는 그게 이제 자기 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네. 사람들도 인정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같이 모여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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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대표님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네. 아이들 같으면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와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얼만큼 좋아하느냐는 걸 어떨 때 느끼냐면요. 네. 제가 하루는 스케줄이 겹쳐서 하루에 11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예, 아침 9시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8시간을 오프라인에 가서 강의를 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어떨 땐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줌 수업을 하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어요. 한 달에. 예, 그런데 그러면 8시간을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해요. 막 실습도 하고 그러면 몸이 지쳐요. 그러고서는 7시 반에 이제 또 온라인 강의를 하면 목도 아프고 막 힘도 다 빠지고 그러는데요. 한 1시간쯤 지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 있고 신이 나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대요. 예, 예. 막 그걸 뭐 보고 하냐면 줌 수업할 그 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네. 예. 상당히 제가 그만큼 주면 그분들은 반응을 보이세요. 눈빛에서. 제가 막 지루하게 하면 좋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막 신나서 막 제가 경험했던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걸 막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너무 열심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천직이구나. 제가 그때 그리고 딱 10시 반이 끝나면은 잠이 안 와요. 업이 돼서.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천직이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해서 뭐 더 근데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70대도 이런 열정이 나올까라는 건 좀 지금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때 가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제 후배들이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저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마을 훈장이 되는 거죠. 촌장이 되는 거죠. 촌장이. 예. 좋네요. 예. 자기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런 힘이 나오나 봐요. 예, 저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예, 매사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할 거예요. 매사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매사에 청소하고 있고 막.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은 그게 궁금하네요. 행복한 삶은요. 네. 제가 일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는데 은퇴가 없는 삶인데 은퇴가 없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귀가 어두워지고 그렇지만 자연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자연을 대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찰을 하잖아요. 네. 계절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계절마다 달라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뭐 식물이 어떻고 올해는 뭐 이런 자연을 보다 보면 매년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왜 이럴까? 왜 쟤네들은 잘 자라고 얘네들은 왜 못 자랄까? 이 흙이 어떤 걸까?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만 지혜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머컬처 창시자인 지금 돌아가셨는데 공동 창시자세요. 빌 음. 몰리슨이랑 홈글렌이라는 분인데 빌 몰리슨 이분이 정말 나이가 많으실 때까지 오래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옆에 항상 있었어요. 예. 너무 그리고 행복한. 그분이 쓴 책은 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음.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눈 감을 때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삶. 예, 그런 삶. 기대됩니다. 은퇴가 없는 삶. 아. 지치지 않는 삶. 아, 예. 좋네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음, 책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나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책을 3권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 사전에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3권을 했는데 네. 이 순서대로 좀 났네요. 점점 책이 커지네요. 네. 두꺼워지고. 3권 자. 다 듣건데요. 그래요? 네. 자, 이 첫 번째 이 책은 네. 2015년쯤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기다렸다가 찬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처음 소개된 퍼머컬처 번역서예요. 그 미국의 퍼머컬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 제가 그 당시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적게 투입하고 적게 노동하면서 자연에 가깝게 자연이 일을 하고 난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될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온갖 걸 하다가 찾은 그 책인데 제가 이걸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네. 정말 전율감을 느꼈어요. 아. 다 읽지도 않았는데 네. 막 읽으면서 막 전율감을 느꼈어요. 이거다. 내가 평생 찾아왔던 게 바로 이 책이구나.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식물 그냥 그게 굉장히 많은 과학을 담았어요. 네. 생태학, 원예학, 뭐 건축학, 토목학, 토양학 이 많은 거를 담아서 어떻게 하면 자연에 가깝게 이해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이 챕터를 보면 되게 체계적이에요. 네. 좋은 흙이란 생태 정원이란 좋은 흙은 어떻게 살리고 물은 어떻게 확보하고 보존하고 이용하느냐 뭐 그 벌과 새 그밖에 유익한 동물들 불러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심지어는 도면까지 네. 어떻게 가로 세로 몇 미터 네. 이런 식재 이런 도면까지 있고 이거 설계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런 도면 친숙해서 그런지 저 이거 보고 그 다음 날 하나씩 했어요. 아. 제 뒤에 호두 농장에도 해보고 빗물도 저장해서 해보고 그러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실용서예요. 굉장히 실용서여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흉내를 내고 따라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했던 저를 안내했던 그러한 책이었고요. 제가 사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이 가이아의 정원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퍼머컬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직접 한번 땅에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같이 한 거였는데 보통 입문서로 처음 이제 고른 책은 그 다음에 심화로 가고 뭐 이렇게 책이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거 한 권으로도 다 만족을 시켜주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스터디 그룹 하신 분들이 이거를 다 샀죠? 사서 보셨어요? 다? 그럼요. 네. 다들 어렵다 그러시던데? 어렵죠. 맨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네, 되게 네.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냐면요. 네. 이 책, 이건 가이드북이에요. 자연 생태적인 농업을 하기 위한 농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태적인 그런 걸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실용서인데 네. 이런 게 없이 혼자 좌충우돌 하셨던 분. 농약 비료 안 치고 벌레하고도 싸우고 잡초하고도 싸워보고 고민은 많이 하고 네. 그랬던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조각들을 이렇게 그때 그래서 이랬구나 이거 이랬구나 해서 조각들을 막 합치면서 뭐 완성시켜주는 그런 책이라 그래서 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았던 분들한테는 되게 쉽게 와닿고 네. 식물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고 이랬던 분들은 처음은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쉽게 안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시면 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스터디 그룹을 하셨으면은 저는 그 스터디 그룹 하신 분들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신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좋은 책이라고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생각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퍼머컬처를 입문을 했고 네. 입문서로 하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 책은 이론서예요. 이게 이제 퍼머컬처 창시자 호주에 있는 분 제가 작년에 봤던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헝글랜. 네. 이 책은 사실은 이론서예요. 이론서. 약간 좀 예, 난해하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두껍고 음. 글씨도 깔같고 이론서인데 이걸 통해서 탄탄하게 이제 해서 제가 이거 강원대학교 강의할 때는 이 두 개가 교과서였어요. 교재로. 이걸로 이제 했고 네.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근데 저는 퍼머컬처는 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분들을 봤는데 퍼머컬처는 이것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 보고 실천을 하면서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두 개가 저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했던 처음 계기가 됐고 그 말고도 네. 책이 많지만 근데 퍼머컬처의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정말 두껍고 비싸고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쓴 책이 이 책이에요. Earth Restorers Guide, 지구 회복자. 지구를 살리고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퍼머컬처를 안내해주는. 그러니까는 다양한 분이겠죠. 환경운동가도 있을 테고, 네. 자연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뭐 네. 교육 이런 그런 홈스쿨링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네. 여러 가지 분야에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에게 퍼머컬처라는 걸 뭔지 통해서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을 가이드해 주는 책이에요. 네. 이 책도 아까 말한 창시자 그분의 수제자가 지으신 건데 여성분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되게 호주의 퍼머컬처 교육으로 되게 이제 원로신데 네. 로즈마리 머로우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이 참 내용도 사파도 많고 표도 많고 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책을 이 헝글랜 이 책을 쓰신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제가 한국은 인구가 몇 명이냐요. 그래서 제가 5천만이라고 했더니 호주의 2배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퍼머컬처를 잘 하고 있느냐? 내가 쓴 책인데 했더니 이게 지금 폐간이 됐어요.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폐간이 됐냐?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퍼머컬처를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은 이분이 운영하시는 이 출판사인데 네. 저한테 이게 더 좋다고 이 책을 한번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를 지금 번역 중인데 거의 교본 너무 생겼어요. 방대해서 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출판 사장님 미팅을 하는데 상학원으로 내보내기로 이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네. 상권학원 해가지고 올해 한 여름쯤에는 상권을 내는 걸 목표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쉽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요거랑 요 내용이 잘 담겨서 조금 더 그림과 해서 요 책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제 거의 교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네, 그러기를 생각되네요.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직업이 늘어나네요. 번역가. 네. 작가가 되시는 건데요. 네. 너무 힘들긴 한데 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가 제일 많이 배운다면서요, 선생님이. 그렇죠. 근데 번역을 하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저 희망은 매년 한 권씩 책을 좀 이렇게 한국에다 소개해봤으면 해요.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정말 퍼머컬처 책 정말 많거든요. 좋은 그래요? 책들 정말 많아요. 아마존 들어가서 퍼머컬처 치시면 네.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멋진 계획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불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홈글랜? 네. 한국의 좋습니다. 네. 이미 그러신 거 아니에요? 퍼머컬처 협회를 만드셨고 12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입해 계시고 아직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밀어주시고 해서 네. 이렇게 깃발을 들고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협회가 생기면서 되게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 중에 이제 이번에 호주 그 투어도 가고 네. 호주 그 창시자분도 만나고 네. 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조금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따라오신 분들이 다 각자 지역에서 각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일을 이렇게 전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